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사건이어서 그 장시호 씨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김영철 검사 사건 본인은 뭐 펄펄 뜁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시호 씨 녹취록하고 뭐 주고받은 문자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로 확인된 게 없어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젠가 그 보도를 봤는데요. 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하셨던데 만약 그게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범죄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검찰에게 정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정말 총장은 몇 가지 사건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걸 모아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하고 정 안 되면 특검이라도 받겠다든가 이렇게 가야죠. 그 최근에 제기된 디넷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디넷도 사실은 이것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 있는 다 수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디넷 문제 좀 어떻게 보시고 이것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뉴스버스 대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더 일파만파 커졌는데 이 대검 디넷 사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그게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그런 자료를 이게 그 보관합니다. 근데 그게 아마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료가 다른 수사에서 이제 이용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가끔 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통화내역 보관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후에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인데 일단은 그게 이제 검찰에서 자세한 현황을 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디넷에 올려진 자료가 엄청나게 디넷에 올려진 자료가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정보량이 압수수색을 해오면 그걸 검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디넷에 올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위법 여부를 따지고 제도에서 법률적으로 또는 규정으로 내부 규정을 어떻든 빨리 고치고 국민들에게 그런 의혹 불신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고 혹시 범죄적 의혹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검찰 본인의 일이니까 자신들의 일이니까 검찰 스스로 수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특검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실태가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런 일이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디넷에서 올린 자료가. 상상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수사를 하면 이거 장소 압수수색한 것은 그냥 현물 오프라인상에 있는 그거는 가져가서 분석하지만 막 그 저 박스 들고 막 나오는 거 디지털 압수수색 있잖아요. 그건 디넷에 올려서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 뭐 휴대폰, 뭐 노트북,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자료를 다 싹 다 일단 디넷에 올려놓고 수사를 그 다음부터 이제 수사를 분석하고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럼 일종의 이게 검찰의 정보 창고 개념이네요. 정보 창고라기보다는 이제 수사 디지털 수사는 그 오염되지 않았던 연결성, 순결성 이게 이제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수사의 절차를 검찰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자료가 어느 정도 그다음에 그 수사가 끝났는데도 얼마나 정도 보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장밀하게 분석을 하고 실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태를 확인해야 된다 일단. 검찰 차원에서 해도 되고 국회와 함께 해도 되고. 국정조사 해도 그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동훈 판사가 공수처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여태 공석이다가 이제야 이제 이분이 오게 됐어요. 이것은 최혜병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분이 판사 출신이고 법원에서도 크게 색깔이 없는 분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수석 후보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약간 국민적인 좀 비판이 있고 그래서 이분을 임명한 것 같은데 그런 사건과 연결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공수처장이
임명됨으로써 공수처가 어렵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수처가 수사는 계속 더 세게. 근데 공수처가 사실 그래도 공수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건 수사를 상당히 했고 수사 의지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가 좀 필요한데 공수처 인력을 좀 더 키워야 공수처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는요. 공수처 인력이 처음에 설계할 때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처음 공수처를 설계할 때는. 설계할 때는. 근데 엄청 인력이 확 줄여가지고. 왜 이렇게 인력이 확 줄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국회 협의 과정에서 확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알다시피 공수처 수사단이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들은 법률 지식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보도 많아요. 이런 분들을 수사하려면 훨씬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이 두세 배 인력은 더 훨씬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검찰 출신은 당분간 좀 공수처 검사로 안 뽑았으면 좋겠다. 공수처가 제자리 잡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지난번 예로 보면 공수처처장이나 차장이 모두 법원 출신이었잖아요. 수사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수사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하던 분을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들이 과연 정말 처장이나 진짜 공수처의 취지대로 수사를 했냐. 그런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회의적이다. 그러면 수사 전문가가 어디서 와야 됩니까? 경찰에서 와야 되나요? 아니 당장은 어렵더라도 수사 전문가를 키워야죠. 수사 전문가를 키워야 되니까. 지금 3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쯤 순수한 공수처 출신의 수사 전문가가 나올 수밖에. 수사 전문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공수처 검사도 법무연수원에 와서 수사를 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사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수사를 해가면서 터득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제 도제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 3, 4년 되면 어느 정도 공수처 스스로 공수처에 맞는 수사 검사나 인력이 양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필요하다. 그 기소청하고 수사청 분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입장인데요. 수사와 기소 분리.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도 같은 의견입니까? 당은 전 모르겠고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제 입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제가 수사도 해봤고 재판도 한 3년, 4년씩 받고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났죠.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사도 지금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수사를 해보기도 하고 재판을 받아보니까 기소 오는 사람이 수사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확증 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언론의 관심을 막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을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아니다고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확증 편향이라는 사람의 본성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 취사 선택에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에 따라 기소를 하게 돼요. 아무리 피의자가 아니라 해도 증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 때문에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